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5년도 6월 달에 시행했던 지방직 국어 문제 A형. 그래서 지방직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나머지 색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했어요. 자, 우리가 한자성어를 공부할 때 한자성어는 이 주제별로 모아 공부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한자성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제별로 모아서 뭐 효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또는 뭐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이제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쉽게 풀죠. 자, 뭐 물어보는 거냐면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한자성어가 아닌 것, 이런 질문이죠. 자, 감나물려 보통 사람이에요. 초동급부 장사미사. 그러나 4번 부창부수는 남편이 하는 대로 아내가 따른다라는,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보통 사람을 말한 건 아니죠.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역시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적 주체들이 밑줄 쳐요.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데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면서도 야합을 해서 한 통속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화합은 하되 한 통속이 되는 것은 삼간다라는 얘기야. 이를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뭐라 해요? 화이부동이라 하죠. 즉 어울리지만 같이 한 통속이 되지는 않는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동기상구하면 서로 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 이런 말이고, 동성이소 하면은 역시 유사한 표현이고요. 오월동주하면 완전히 반대죠. 오월동주하게 되면 서로 같은 운명에 처했다. 서로 상반된 사람들이 같은 운명에 처했다. 이런 뜻이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겉으로 볼 때는 한자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즉 분류냐, 분리냐, 구분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했으니까 종류별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해요? 분류. 그 다음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그러잖아요. 분리하라.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정답은 1번이죠. 분류, 분리, 구분. 자, 4번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거. 1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좁을까. 우리 숫좁다 하면요 순박하고 진실하다 라는 뜻이고, 또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하다 하면은 두려워하다. 우리 사극 같은 데서 그런 말 많이 쓰지. 뭐 어떤 임금이 어떤 명을 내렸는데 제가 차마 그거를 이행하지 못할까를 저하노니 이런 말 나와요. 두려워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이때 곰살궂다라는 말은 다정하게, 친근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하면 즉 가볍게 웃고 재미있게 짓거리는 것, 새살거리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그랬어요.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 즉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야.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에 그치는 걸 말하죠. 1번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검 태운다는 얘기는
작은 걸 고치려다 큰 것을 그르친다. 작은 걸 고치려다 큰 것을 그르친다. 우리 교각사루 이런 의미하고 이런 한자성하고 유사하고요. 언발의 오줌누기죠. 우리 한자성어로는 동족방뇨 동족방뇨라고 하는데 즉 임시방편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때 동족방뇨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여름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자, 당장 어떤 속담을 읽었는데 낱말 뜻을 모르면 예전에는요 국어사전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고 이러면은 또 전자사전이라 하더라도 이 속담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낱말들을 찾아봐야 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이 아주 발달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그렇고 5번 문제도 그렇고 이런 속담이니 한자 성어니 이런 것들은 계속 찾아서 검색하고 그리고 그거를 꼭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 6번. 표기가 잘못된 거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또 2번. 그에게는 5살 배기 딸이 있다. 자, 배기라는 말은 이렇게 나이를 말하는 전미사로 5살 배기. 그리고 3번.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나왔다. 금세 할 때 어이를 쓰죠. 부사로서 금방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4번. 건물이 부서진지. 자, 우리가 건물을 부수다 하면은 능동이죠. 그런데 이를 피동으로 하면 부서지다예요. 부서지다가 아니라 부서지다. 그래서 부수다, 부서지다 라고 표기를 해야죠. 정답은 4번. 자, 7번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거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묶음표는 이 대괄호가 있고 그리고 소괄호가 있고 그리고 중괄호가 있어요. 즉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가 있는데 이 문장부호에 있어서는 2015년도 1월부터 새로 바뀐 문장부호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2015년 이전에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장부호만큼은 우리가 좀 다운을 받아서 별도의 자료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부호는 제 카페에 가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셔도 이 문장부호가 새로 바뀐 문장부호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자, 올해 바뀐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지방직에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시험에서는 우리가 문장부호가 반드시 출제될 거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부호에 대한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번에 묶음표 쓰임이 잘못된 거 1번. 나는 3.1 운동하고 그 연도를 말할 때 소괄호. 그렇죠? 소괄호를 쓰고요. 자, 3.1 운동에서 이렇게 가운데점을 썼죠. 우리가 특정한 날을 말할 때는 가운데점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문장부호에서는 즉 마침표를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원래는 특정한 날에는 가운데점을 쓰는 것만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 바뀐 문장부호에서는 즉 마침표를 쓰는 것도 허용을 했다. 맞고 2번. 그녀의 나이하고 자, 나이라는 이 우리말과 그 안에 있는 한자의 도금이 달라요. 그럴 때는 대괄호를 써야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나이에 해당되는 말에 한자어로 연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연세하고 나이하고는 도금이 다르잖아. 그럴 때는 대괄호를 쓴다. 도금이 같으면 뭐야? 소괄호를 쓰고.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3번. 젊음하고
뭔가 주석을 달 때는 소가로를 쓰는 건데 이미 그 안에 희망하고 한자어 희망이라는 것에 이미 소가로를 썼으니까 겉은 대가로를 쓰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떤 말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이 소가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소가로로 설명하려고 들었더니 이번에는 그 설명에 희망하고 이미 소가로를 썼죠. 이미 소가로를 써버렸다면 그때는 즉 대가로로 즉 겉을 표현한다. 다음 4번에 국가의 성립 요소로서 국토, 국민 주권이 있다고 그랬고 이를 묶음표로 중가로는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 7번의 정답은 2번. 자, 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몽타주는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자, 몽타주에 대한 개념이 윗글에 있죠. 자, 본문을 봤더니 몽타주는 2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어전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합해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밑줄 쳐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라고 했죠. 실제로 상형 문자의 원리에서 몽타주가 등장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몽타주를 설명했다 이 말이야.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몽타주라는 것이 상형 문자의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상형 문자가 합쳐져 회의 문자가 되는 그 한자의 그 과정, 언어의 그 과정, 여기서 아이디어를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몽타주와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죠. 정답은 몇 번? 1번.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걸 재현한다. 자, 아이디어 그 밑에 줄 봐. 그는 2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고 했다. 스님이 국가직을 해설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본문 안에 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 써 있죠. 이미 그 표현이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따라서 맞고 3번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자, 윗글에 가령하고 예시를 한 부분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윗글에 써 있죠? 3번, 4번 모두 윗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이 글이 어떤 내용상의 질문인지 아니면 글의 어떤 형식상 특징을 질문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선택지 1번을 봤더니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자, 윗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느냐라는 거야. 훑어봐도 안 보여. 2번 여러 사례를 근거로 이건 뭐야? 예시가 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윗글에서 파악하기 힘들고 3번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한다. 자, 윗글에 보면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 생산물, 타 생산요소 시장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비하여 서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답 몇 번? 3번. 자, 4번은 기존의 논의를 분석했다. 관계없고요. 따라서 윗글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즉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의 대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자, 10번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황석영의 객지라는 소설을 줬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소설을 주잖아요. 그러면 소설 지문을 가지고 대체로 뭘 묻냐면 그 소설에서의 장면을 누가 더 빨리 파악하는가. 왜냐면 소설은 반드시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얽힌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배경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루고 있는 이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가 파악해서 결국 등장인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걸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겁니다. 절대로 이 소설을 읽어본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제시된 지문을 읽고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자, 윗글에 보면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밑줄 쳐요.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장으로서는 이제 잠시만 그 감독조를 보내서 잠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즉 잠시 그들을 감독조를 내보낸 거니까 소장은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 한 거죠. 자, 2번. 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자, 윗글에 보면 마지막에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복구를 해놓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장 나름대로 쟁의에 대해서 대비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맞고, 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역시 그 중간에서 좀 더 내려오면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소설 속에 소장의 생각을 묻는 건데 윗글에 그대로 제시된 걸 따라오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감독조를 해체한다는 얘기는 윗글에 없죠. 다음 11번.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거 있습니다. 1번이죠. 왜? 허구한이에요. 허구하다, 허구한 날. 허구헌이 아니고, 즉 허구라는 말에 하다라는 말이 와서 이루어진 말이야. 아주 많은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구한 날이 아니라 뭐야? 허구한 날. 정답은 1번. 자, 2번. 동네 어른들과 잔치를 벌이다죠. 잔치를 벌이다. 그리고 사이를 벌리다고. 잔치를 벌이다고. 자, 3번.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즉 서슴다, 서슴지. 맞겠죠? 자, 주의에 서슴다는 하다가 들어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서슴치 이런 말은 없고 반드시 서슴지라고 써야겠고요. 그 다음 거기 4번에 담당자의 서투른 일처리 때문에 기본형이 뭐야? 서투르다죠. 서투르다고
관여형음이 니은이 온 거지. 따라서 서투른. 됐죠? 다음 12번을 봅니다. 품사 물었죠. 품사. 자, 우리가 품사 묻는 문제는 올해 시험의 경우 7급, 9급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자, 품사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애매한 단어들이 있어. 우리 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요즘 부쩍 늙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늙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얼핏 야 늙었다의 품사가 뭐야? 그러면은 형용사라고 말하기 쉬워요. 근데 막상 사전을 찾으면 동사라고 나왔거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항상 어떤 낱말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하는 것은 일부러 는다를 붙여봐서 늙는다, 그는 요즘 자꾸 늙는다, 가능하면 동사야. 반면에 우리 는다 혹은 니은다가 가능하지 않으면 형용사다. 예를 들어 낡다, 낡았다, 낡다. 옷이 낡았다, 옷이 낡았고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 옷이 낡는다 이런 말은 없죠. 그죠? 그러면 낡다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늙다는 동사요, 낡다는 형용사다. 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현재형 어미 니은다 또는 는다를 활용해 보면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자, 얘는 뭐야? 동사죠. 굳다 하고 굳는 현재형 어미가 왔으니까 동사. 근데 2번 성격이 다른. 자,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에 관형형 어미가 온 거고, 이때 다르는 뭐야? 성격이 다른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지. 그리고 3번 새로운. 자, 새롭다라는 말은 새로운다 이런 말 없죠? 새롭는다 이런 말 없죠? 따라서 형용사죠. 그리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할 때 아프는 몸이 아프다. 즉 몸이 아픈다 이런 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아픈 형용사죠. 따라서 1번만 동사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네. 따라서 12번의 정답 몇 번? 1번. 자, 13번.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는 창작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자, 우리말의 병렬 구조. 접속조사 둘로 연결되면 서술어 하나와 둘 다 호응해야 돼. 그런데 전시회를 열었다는 데는데 창작활동을 연 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창작활동과 호응하는 하다를 넣었죠. 잘 고쳤고,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무슨 오류? 이중 피동의 오류야. 이미 부르다라는 말의 피동은 불리다예요. 즉 이미 전미사를 넣어서 불리다 하고 뭐뭐라고 불리다, 즉 피동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어지다를 써서 불려지다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이중 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중 피동의 오류라고 해요. 자, 전미사를 넣든 아니면 어지다를 쓰든 한 번만 즉 활용을 해서 해야지, 전미사도 넣어 만들고 또 어지다 이런 보조용어를 쓰면은 이는 이중 피동의 오류죠. 따라서 그는 천재로 불렸다. 잘 고쳤지. 어지다를 빼버리고 이중 피동의 오류를 즉 수정을 했고요. 3번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다. 자, 그런데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다. 주격조사 가를 써서 고쳤는데 우리가 격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음씨가 좋은 하는 것은 굳이 주격조사를 넣어서
마음씨 좋은을 마음씨가 좋은 하는 건 올바로 고쳤다고 볼 수 없죠. 즉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잘못된 건 어떤 이유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중의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씨 좋은에 밑줄을 치고 이 마음씨 좋은 게 할머니인지 손자인지 중의성을 갖기 때문에 문제지 주격 조사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그는 마음씨 좋은 하고 쉼표 찍으면 돼요. 쉼표 찍으면 할머니를 꾸미는 게 아니라 손자를 꾸미는 것으로 이렇게 뜻이 한정되죠. 아니면 또 마음씨 좋은을 손자 앞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3번이 틀렸고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자, 우리말에 주다라는 이 동사는 세 자리 서술어로 A를 B에게 자, 이때 이 부사어의 대상이 유정명사면 사람이나 동물 등 유정명사면 에게를 쓰는 거고 반면에 사물이나 식물 무정명사면 그러면 애를 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무는 즉 무정명사니까 애로 고쳤죠. 잘했죠? 자, 13번의 답은 3번. 14번. 다음 부분을 고친 것으로 적절한 거.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보급제도가 이럴 때 사업자의 절전형 기기보급제도 고칠 이유 없죠?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사업자로 삼으면 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그게 아니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잘 고쳤네요. 정답은 2번. 나머지 3, 4번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15번 봐요.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자, 초청장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라는 부사어가 어울리지 않지. 뭐야?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전화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정답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는요. 누구든 높여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에서 누군가를 찾았는데 자리에 없을 때에는 즉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질문하면 되죠. 없어요 하고 확 끊는 게 아니라 즉 안 계십니다 하고 그럼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정답은 2번. 자, 3번 직원이 고객에게 자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자, 우리가 손님에게 공손하게 대한다고 해서 이런 사물들에다가 시를 썼는 건 옳지 않죠. 시를 넣는 건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나라가 틀렸죠. 저희 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 자, 16번 다음 글에 가장 가까운 것 그랬습니다.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밑줄쳐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체험하는 것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건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끝까지 읽어도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우리의 정보의 직접적인 원천은 뭐다? 감각이다. 감각이다. 그럼 정답 몇 번? 3번. 즉 종 치는 걸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즉 청각이라는 직접적인 감각작용으로 우리가 익혀야 그래야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박지원의 양반전이야. 1번.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양반은 즉 첫 단락 맨 끝에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겼지만 즉 이 말은 뭐냐면 양반이 즉
빌렸던 것을 갚을 그런 재간이 없다는 얘기죠. 맞고. 2번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뭐야? 동정심을 느꼈다는 거야.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그대로 써있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지. 맞고.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부분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양반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됐지만 환곡을 갚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나와 있죠? 자, 반면에 4번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자, 두 번째 단락 봐요.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그를 길을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 라고 했다. 자, 남편을 존경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또는 외경이라는 말은 두렵고 공경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남편을 공경하나? 아니잖아. 남편을 나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 잘못된 설명이네. 됐죠? 자, 18번에 보면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심청가의 한 대목을 줬어요. 자, 이 글에 보면 심청이의 진술이 주가 되고 즉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에 심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1번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 자, 이 말은 뭐냐면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특히 이 고전 소설들 또 판소리를 포함해서 판소리계 소설을 포함해서 이 고전 소설들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작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등장인물의 그 4명까지 모두 작가가 파악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서술자의 직접적 목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 그걸 맨 끝에. 즉 벌떡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든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다. 밑줄 치고. 즉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이 써있죠. 2번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 아까 발화가 뭐라고 그랬어? 국가적 설명할 때도 발화라는 말은 뭐야? 말하기. 자, 등장인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사건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심청의 말을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배전에 나와서 인당수에 빠지려고 인당수에 이제 끌려가는 제물로서 끌려가는 장면임을 알 수 있지. 3번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심청은 두 번째 대화에서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드나비 즉 밑줄 쳐요. 병드나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어 주시옵소서. 결국 심청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바로 그 아버지의 눈을 띄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있죠. 그러나 정답은 4번이죠. 대상을 다양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유사한 거 됐습니다. 자, 채봉감 별곡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독수공방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이다 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님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하면서 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님과 사별한 것은 아니고 즉 님과 지금 헤어져 있는데 그 님을 그리워하면서 즉 독수공방하는 심정이죠. 자, 아래 1번 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님이여 어이할꼬. 뭐예요? 바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고 바로 그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이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노래. 자, 이 채봉관별곡에서 이 등장인물의 그 님이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님이 죽었다는 건 아니죠. 지금 헤어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없고. 2번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이때 말다, 마르다라는 말은 재단한다 이 말이야. 옷을 말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위로 잘라서 예쁘게 옷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추운 밤 10손가락 모두 굳었네. 남 위에 시집갈 옷 항상 찢건만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뭐예요? 독수공방의 심정을 썼잖아. 독수공방의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3번.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소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황조가죠?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역시 즉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하고 혼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위에 채봉관별곡처럼 그렇게 독수공방에 진한 그런 아픔을 쓴 건 아니죠. 단지 여기서는 이별의 심정만을 얘기했습니다. 자, 4번도 아주 유명한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죠.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는 심정을 담았는데, 워낙 노래가 빼어나서 중국인들까지도 이 정지상의 한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첨록파라고 하는 그 한시를 이제 한글로 옮겨놓은 거지. 비개인 긴 언덕에 풀빛이 짙은데 님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가 퍼지네.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태는데요 라고 해서 그 이별의 심정을 아주 절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봉관별곡은 바로 님과 헤어지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독수공방의 심정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님께 어떤 선물을 짓는 그런 장면을 표현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2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봅니다. 다음 글에 전개 순서했는데요. 자, 가가 모두 1, 2, 3, 4에 나왔어. 선택지에 이 가가 모두 제시됐어요. 그럼 일단 가는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냐, 다냐, 라냐 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가를 보면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기술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즉 과학기술을 화제로 삼았죠. 즉 과학기술을 화제로 삼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했어. 기술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기술, 공학기술의 그런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에서는 그러나 모든 생산체계가 갑자기 지금 기술공학을 얘기하다가 모든 생산체계가 등장한다는 건 어색하죠. 자, 다를 봐요.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자, 기술적 질서 밑줄 치고 어디에 나와? 가학을 맨 끝에 기술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로는 공허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과학기술적, 기술공학적 질서의 즉 필요성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해서 바로 그 기술적 질서를 이어서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했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의 질서, 과학기술의 즉 기술적 질서, 이게 결국 핵심이지. 그러므로 가 뒤에는 다가 와야 되겠다 하고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죠. 됐나요? 자, 이 국가직에 비해서는 지방직은 즉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고요. 자, 그러면은 또 분석을 해보죠. 자, 2015년 지방직 국어 문제를 아까 국가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국어 지식 그리고 독해, 실용문과 문학으로, 그리고 어휘. 자, 1번 사자성어 어휘 문제, 2번 사자성어 어휘 문제, 3번 역시 어휘의 뜻을, 4번 어휘의 뜻을, 5번 속담 어휘 문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달라지는 그 부분이, 즉 어휘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직의 비중이 크다는 걸 보게 돼. 자, 6번 표기 맞춤법, 그 다음 7번 묶음표, 이도 국어 지식, 다음 8번 독해죠. 몽타주에 대한 질문, 그 다음 9번 역시 독해 지문. 자, 그리고 10번 문학을 가지고 물었고,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물었고요. 자, 11번 용언의 활용, 즉 문법 국어 지식, 12번 품사를 묻는 거 국어 지식, 그 다음 13번 고친 문장, 역시 어법 문제 국어 지식, 14번 역시 국어 지식, 15번 우리말의 표현으로 적절한 거, 즉 언어 예절을 포함한 국어 지식, 그 다음 16번 독해 문제, 그 다음 17번 이번에는 문학을 이용한 독해 문제, 그 다음 18번 역시 고전 문학을 이용한 독해 문제, 다음 19번 역시 고전 소설을 이용한 독해 문제, 그리고 20번은 글의 전개 순서. 자, 어때요? 지금 국가직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 지식 문제는 겨우 한 문항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독해 문제에 있어서 역시 한두 문항 차이가 나는데, 문학 문제가 좀 더 나왔죠. 국가직에 비해서는 두 문제 더 문학 문제가 출제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속담, 고유어 등등 어휘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학습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직, 지방직 비교해 보면 지방직이 좀 더 단답형 문항이 많고, 그리고 국가직이 좀 더 생각하면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시 문제를 해보면요, 좀 더 단답형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방직 문제 마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